그래도 주말에 뉴욕 증시는 강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원인으로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10%대에서 $300 바싹 다가서고, 주말에 마감 우리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가 오랜만에 상승을 했고, 관세 전쟁에서 선택적 수혜 종목인 조선하고 방산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지금 뉴욕 시장에서 채권이 거의 뭐 발작 증상이 일으킨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그 EWY가 지금 4.81% 상승을 해서 $54 31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상승. 이 1년 단위, 주봉 단위로 해서 강력한 양봉이 나왔거든요. 54달러 31센트. 여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담고 있어서 어, 이게 이제 환차익, 그러니까 우리 자산이 자산으로의 어떤 매수세가 뉴욕 시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월요일 날 우리 시장에도 이게 이제 구성 종목이 삼성전자가 21%, 23%, 하이닉스가 10%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급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월요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 사항 이따 후반부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애플 해서 지금 스마트폰하고 전자기기 이쪽 반도체 이쪽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TSMC도 장 막판까지 해서 한 4%대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3%. 무엇보다도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85,300달러 인근까지 상승을 해서 이 관련 사항도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16% 상승을 했고요. 금은 계속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자산 시장에 큰 어떤 마진콜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 이를테면 신용 잔고, 그러니까 뭐 반대 매매 나가면서 신용 부족으로 다른 그 안전자산 종목들도 신용을 메꾸기 위해서 매도가 같이 나가는데 뉴욕 시장에서도 금도 지난번에 한번 그 신용 어떤 그 신용 비율, 그러니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금도 매도가 나오면서 금마저도 하락을 했고, 이게 일부 뭐 채권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채권도 지금 급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지난주에 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 이건 채권 가격이고요. 요거는 이제 셀매도가 나와서 급락을 했고, 음, 채권 금리는 이제 상승을 했죠. 이게 채권 쪽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은 이제 관세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가 돼서 지금 금리가 주가랑 같이 연동을 해서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현상,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 가격이 이제 그 급락을 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그런 이제 매수 세력들이 일부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이 달러를 이제 뭐 10억 달러, 20억 달러 이렇게 달러 현금을 사기는 어렵죠. 그래서 보통 달러 채권들을 많이 매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급락을 한 뭐 이런 상황이죠. 음, 그래서 수요처를 못 찾다가 그동안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금리가 하락을 하고 이렇게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주봉 기준으로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옐렌 장관 재임 시에도 상당히 요건 때문에 수요처를 못 찾아서 그동안 줄기차게 하락을 했다가 트럼프 집권 이후에 경기 침체 이슈로 금리가 하락을 하고 채권 가격이 일부 이렇게 상승을 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오른 거를 전부 반납을 한 이런 급격한 셀매도가 지난주에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과연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이게 뭐 이제 여러 자산들, 금마저도 어떤 마진콜의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셀매도가 나서 일시적인 하락이 있었고, 미국 국채도
다른 자산, 이 주식시장의 급락이 채권 시장에도 급락을 부르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뭐 일각에서는 중국이 만약에 미국 채권을 이런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 때문에 던졌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 전에 이제 무역 전쟁이 한참 심했을 때 중국이 협박용으로 우리가 보유한 미국 채권을 던지겠다. 그러면 이제 뭐 달러는 폭락을 하겠죠. 그 당시에도 그냥 상상만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문제였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돼서 지금은 이게 금리가 뛰는데 달러가 하락을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금리는 뛰는데 우리 뭐 자주 이용하는 이제 3년물 우리 금리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달러 채권에 대한 매도세가 급격하게 셀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채권 시장에 우리 채권으로의 어떤 일시적인 유입 현상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급락을 가져온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채권에 대한 이런 움직임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은 우리 EWI 어떤 환차익을 노린 뭐 그런 사안 때문에 우리 그 EWI도 뭐 급등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일부 할 수가 있고요. 음, 지금 여러 뭐 이슈가 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주말장에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이제 EWI가 우리 삼성전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애플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그 우리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테슬라도 252달러 31센트 이 주봉 기준인데 어느 정도 바닥에서 더 이상 이제 이런 자산 시장의 어떤 그 붕괴가 이게 이제 뭐 관세 영향으로 촉발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추가적인 이제 이런 마진콜이 발생을 하면 어,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이뭐 금이라든가 이런 미국 채권 시장에 또 영향을 줘서 또 다른 이제 채권 시장에 지금 하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채권이 어느 정도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이게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시행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이슈가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이라든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황금 알을 낳는 거위처럼 달러 패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누가 이제 미국의 채권을 팔 수 있겠는가 감히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의 있던 이런 어떤 관세 정책이 옐런 장관에 의하면 자해행위였다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상당히 민감한 부분 어떤 채권 그동안 이제 미국이 어떤 채권 수요가 상당히 없어서 이 채권의 어떤 위기가 옐런 장관의 재임 시절에도 좀 일부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게 무역 전쟁이 이르면서 이 중국 쪽에서 뭐 유럽 쪽, 뭐 스위스 쪽 이쪽 계좌를 활용을 해서 중국 쪽의 채권, 미국 채권을 일부 공매도, 매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일부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 채권 가격의 큰 급락 그리고 채권 시장의 어떤 텐드럼이 그 트럼프의 어떤 관세 90일 연기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채권 시장의 어떤 안정이 없이는 추가적으로 미국이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다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월 차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게 이제 연준이 보유한 채권 매약 양이고요. 이게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거든요. 빨간색이 베이스테크 100이고 그동안은 테크 100하고 채권 금리랑 이제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가 지금 어느 순간 그 노란색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테크 100보다 먼저 이렇게 급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이, 이 채권 시장에 어떤 그 텐드럼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 채권 매도세, 셀매도의 어떤 주체에 대해서 누가 과연 미국 채권을 매도를 했나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거든요. 당분간 이 채권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한 4%대 초반까지 유지가 돼야 그 이후에나 어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일부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강한 거는 엔화고 달러만 저 금만 지속적으로 강하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 유동성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고요. 금도 이런 기타 미국 증시 급락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마진콜이 일부 발생을 했고, 이 파란색이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도 일부 이것도 마진콜의 그 증시의 어떤 마진콜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도 금도 이렇게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죠. 이 반등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좀 알아봐야 되고요. 일단 이런 반등 현상은 일단 마진콜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금 가격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전고점을 이렇게 뚫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증시에 어떤 마진콜, 그러니까 반대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돼서 어떤 증시의 어떤 그 말 그대로 바닥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일부 들고요.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 역으로 뭐 10년물 금리가 좀 안정되고 어떤 그 채권 시장의 어떤 이런 텐드럼과 같은 현상들이 좀 진정되지 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어떤 관세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피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분간은 어떤 증시라든가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이 지속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이 비트코인을 좀 빼먹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인데 차트인데 지금 미국채 가격 어떤 뭐 작용단이 됐던 어떤 셀매도에 의해서 지금 그 셋업 현상 발생을 해서 이 채권의 어떤 그 어떤 가격의 급락 현상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그 채권 시장에 어떤 팬드롬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뭐 지지를 해야 어떤 그 달러 패권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빨리 이렇게 회복을 해야 그가 이제 원하는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고 어느 정도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가 노리는 이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빨리 한 최소한 111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그 밑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채권 시장의 어떤 혼돈 현상들이 뭐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가령 그 비트코인 같은 가격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서 만약에 이 다른 자산들이 이렇게 마지컬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 이 또 영향으로 뭐 채권에 대한 또 매도세가 또 나오면 상당히 또 큰 타격을 입어서 미국의 어떤 시스템이 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산들을 음, 이렇게 상승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수를 해서 지금 빠르게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권까지 회복시켜 놓는 그런 자본 세력들의 노력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음, 일단은 이게 일단 4시간 차트고요. 이게 200, 이게 50이거든요. 50. 200선에 일단 부딪혔고 여기 이제 매물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돌파를 해서 매물대가 지금 깨진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하게 이제 비트코인을 상승시켜 놔서 마진콜과 같은 자산 시장의 혼동을 빨리 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의 어떤 의도가 엿보이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의 어떤 이런 혼돈들이 이런 기초적인 자산 시장의 어떤 급락의 원인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일단 자산 시장의 반등은 좀 더 뭐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뭐 미국의 뭐 채권 시장을 보호를 하건 거기에 이제 에, 주요한 뭐 목적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51선을 이렇게 올라탔어요. 51선을 올라타서 지금 201선이 이 무렵에 있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51선을 올라타고 지금 201선 이 사이를 지금 횡보를 할 그런 가능성이 좀 엿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요 사이 가격까지 비트코인은 한 9만 달러까지는 9만 1천 달러까지는 201선 9만 1천 달러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NDF 시장 환율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환율의 변동폭이 하루 변동폭이 우리나라 원 달러 달러 원 환율이 2.25% 변동성을 보인 그런 상황이고요. 1421원 글로벌 1위 어, 원화가 절상폭이 글로벌 1위가 되었다는 뭐 그런 거고요. 음, 이번에도 관세 정책 때문에 어부지리로 당분간 우리나라 원화 외환위기 같은 그런 우려는 갑자기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떤 그 미국채 어떤 셀매도가 반대로 우리 그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켜서 우리 국채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주말에 뭐 EWY도 많이 상승을 해서 월요일장은 월요일장은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EWY가 4.81% 상승을 해서 54달러 31센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삼성전자를 20%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이제 환차익을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금 가격이 싸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금요일날 종가로 55,400원 하거든요. 음, 지금 달러 베이스로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는 저가 영역에 있고 주말에 미국이 뭐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 이쪽에 대해서 음, 관세를 철회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서 반도체 관련 업종들에 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또 환율이 절대적으로 결상이 돼서 우리나라 그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다시 이제 5만 원대까지 회복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상승으로 전환돼서 음, 5만 원이 넘어서 6만 원이 넘어서 7만 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급등하기를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